이 도시는 밤을 닫지 않는다. 대신 시민에게 맡긴다. 그 선택이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CNN 아시아 도시안전 자문위원 마리안 로젠탈 박사가 서울을 방문한 후 남긴 말입니다. 유럽연합 야간공간 설계 프로젝트에 수십 차례 참여한 그녀는 베를린도, 파리도, 런던도 모두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겨울밤을 보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이론 전체를 다시 써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영하의 날씨, 밤 8시가 넘은 시각에 아이들이 한강에서 눈썰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불안해하지 않았고 아빠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 청계천을 산책했고 커플들은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렸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로젠탈 박사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축제가 아닌가? 하지만 김태훈 서울시 담당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일 저녁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세계적인 도시안전 전문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1월 초 서울.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진 시각이었죠.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반. 기온은 영하 4도. 강바람이 목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았어요.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이 순간 유럽 도시라면 강변은 이미 비어 있을 겁니다. 베를린의 슈프레강도, 파리의 생강도 겨울밤엔 텅 빕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난방 켜진 실내로.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한강은 달랐습니다. 강변 전체가 불빛으로 살아있었어요. 조명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책로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천천히 여유롭게.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인데도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축제인가요? 제 옆에 선 김태훈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야간 활성화 담당자였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축제요? 아니에요. 오늘 그냥 평일 저녁인데요. 평일. 저녁.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강변을 바라봤습니다. 눈썰 매장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고 장갑을 낀 채. 누군가는 핫팩을 손에 쥐고 있었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여성들도 혼자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몰라서였죠. CNN 아시아 도시안전 자문위원. 유럽연합 야간공간 설계 프로젝트 참여자. 제 이력엔 화려한 타이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혼란스러운 관광객이었어요. 로젠탈 박사님 추우시죠? 좀 걸으실래요? 김태훈 씨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발밑에 깔린 눈이 사각거렸습니다. 조명이 산책로를 밝히고 있었죠. 균일하게, 끊기지 않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부시지 않았어요. 눈이 편했습니다. 여기 CCTV가 몇 대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꽤 많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경찰 순찰은요? 돌긴 하는데 자주 보이진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 없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대도시 강변, 야간, 겨울. 이 조건이면 보통 강력한 치안 통제가 필요합니다. 순찰차, 경찰, 통제선. 그게 안전의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통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들. 저는 벤치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화도 없이 그저 나란히. 평화로웠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밤에 머무는 도시가 안전한 도시다. 제가 유럽에서 발표했던 논문의 핵심 문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그 이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에 강바람 부는 곳에서 저기 눈썰 매장 보이시죠? 김태훈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조명 아래 긴 슬로프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죠. 비명이 들렸습니다. 즐거운 비명. 공포가 아니었어요. 부모들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 흔들며.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8시 조금 넘었네요. 8시. 유럽이라면 아이들은 이미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목욕하고 잠옷 입고 잠자리 준비하는 시간. 하지만 여긴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있었어요. 추운 밤에. 강변에서. 그리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적을 게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데이터로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로젠탈 박사님. 김태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한테 밤은 위험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는 강을 바라봤죠. 그냥 하루의 연장이에요. 하루의 연장.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하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모여들고 있었어요. 불빛 쪽으로. 사람들 쪽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밤을 닫지 않는다는 걸. 대신 시민에게 맡긴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이 풍경을 만들었다는 걸. 제 세계관의 첫 금이 갔습니다. 작은 금이었지만 깊었습니다. 눈썰 매장 입구였습니다. 조명이 슬로프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구에 멈춰 섰죠.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을 옮겼습니다. 눈썰 매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80m급 슬로프가 2개 보였어요. 하나는 어른용, 하나는 아이용. 동선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습니다. 충돌 위험이 없는 구조였죠.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저 순서를 기다렸죠. 한 아이가 썰매를 받아들었습니다. 슬로프 위로 올라갔어요. 앉았습니다. 출발 신호를 기다렸죠.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비명이 터졌죠. 즐거운 비명.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엄마가 손을 흔들었어요. 웃으며.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일어났죠. 썰매를 반납하고 뛰어갔습니다. 엄마 품으로.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20분. 유럽 기준이라면 이 시간 아이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실내에. 안전한 공간에. 하지만 여긴 아이들이 밖에 있었어요. 겨울밤 강변에. 그리고 부모들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젠탈 박사님.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 김태훈 씨가 소개했습니다. 윤아린 씨예요. 여기 자주 오신대요. 윤아린 씨가 웃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가요? 7살이요. 7살.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가 보였습니다. 슬로프 쪽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죠.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윤아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불안했으면 안 나왔겠죠.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아린 씨가 덧붙였습니다. 여기 매주 와요. 겨울마다. 아이가 좋아하니까요. 매주. 겨울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슬로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넘어졌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어른이 손을 내밀었죠. 아이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던 사람.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뛰어갔죠. 그 장면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은 부모만이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윤아린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걱정했어요. 밤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와보니까 여기가 낮보다 안전하더라고요. 밤이 낮보다 안전하다. 그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앞의 풍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모든 걸 비추고 있었죠.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저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어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죠. 안전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신뢰라는 말도 모자랐습니다.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시와 시민 사이의 계약 같은 것. 말없이 하지만 확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제 뺨이 시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여유로웠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아린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와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수십 개 도시를 연구했습니다. 야간 치안, 공공공간, 여성 안전. 모든 도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밤은 위험한 시간이라고.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코스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썰 매장을 나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조명 아래 아이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강변 벤치였습니다. 눈썰 매장에서 100m쯤 떨어진 곳. 조명이 벤치를 비추고 있었어요.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실래요? 저는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목도리를 여몄습니다. 김태훈 씨가 편의점 봉지를 내밀었죠. 라면 드실래요? 저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컵라면이 2개 들어 있었어요. 김태훈 씨가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죠. 저는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죠.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뻔했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김태훈 씨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강을 바라보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옆 벤치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커플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죠.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자가 젓가락으로 면을 저었습니다. 남자가 컵을 건네받았죠.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 벤치엔 친구들로 보이는 무리가 있었어요. 넷이서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 상자가 보였죠. 맥주 캔도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 저는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이라면 이 장면은 불가능해요. 겨울밤 강변에서 라면을 먹는다. 노숙자가 아닌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추위도 문제지만 안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밤의 강변은 위험 지역이에요. 조명이 있어도 순찰이 있어도 사람들은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추위에도 밤에도. 저는 벤치 아래를 봤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멀리 있는데도 누군가 컵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일어서더니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어요. 20m쯤 떨어진 곳.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기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레기통이 적은데도 깨끗하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태훈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냥. 원래 이래요. 원래.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도시는 없어요. 모든 질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육, 캠페인, 처벌, 감시. 하지만 여긴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컵을 들고 일어섰죠.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6살쯤 돼 보였어요. 손에 휴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따라가고 있었죠. 아이가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까치발을 들어서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문화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김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한강 라면.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쵸?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명이 물결에 반사됐습니다. 반짝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강변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해야 하는데 편했어요. 불안해야 하는데 평온했습니다. 옆 벤치에 커플이 일어났습니다. 돗자리를 접었어요.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갔죠.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천천히.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어요? 뭘요? 여기 사람들이 왜 밤에 나오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밤을 즐긴다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이 안전을 만든다는 것. 역순이었어요.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신뢰가 먼저. 신뢰가 안전을 만들고, 안전이 또 신뢰를 키우고, 그렇게 순환하는 구조.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어요. 한강 라면.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다. 도시 신뢰의 증거다.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쉬고 돌아간다. 두려움 없이. 문장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김태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다음 코스 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이었습니다. 한강 야경 크루즈 탑승 장소. 저녁 9시. 기온은 더 떨어졌어요. 영하 5도. 강바람이 거셌습니다. 저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죠. 김태훈 씨가 티켓을 건넸습니다. 실내 좌석이에요. 따뜻할 거예요. 저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선착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가족, 커플, 친구들. 모두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기대에 찬 얼굴들. 배가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접안했어요.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죠. 저도 올라탔습니다. 실내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이 넓었습니다. 강이 한눈에 보였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훈 씨가 옆에 앉았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물살을 가르는 소리. 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선착장이 멀어졌어요.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 불빛들, 다리 조명들, 강변 산책로의 가로등들. 모든 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예쁜 게 아니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배가 다리 밑을 지나갔습니다. 반포대교였죠. 무지개 분수가 보였어요. 조명이 물줄기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뀌었어요. 빨강, 파랑, 초록. 물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태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배가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의도가 보였어요. 빌딩들이 강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반사되는 빛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창가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빌딩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물었죠. 저기 뭐예요? LG 트윈타워야. 우와. 아이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감탄을 느끼고 있었어요.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쪽으로. 잠실 쪽이었어요.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 조명이 건물 전체를 밝히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촛불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쥐고 있었지만 글자가 써지지 않았죠. 이 순간을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눈에 담기로. 김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유럽에도 이런 크루즈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센강, 템스강. 여긴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어요. 다르네요. 뭐가요? 강이. 살아있어요. 김태훈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죠. 유럽의 강은 풍경이에요. 보는 거죠. 여긴요? 여긴 생활이에요. 사는 거예요. 김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게 보여요. 배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마포대교가 보였어요. 조명이 다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불빛 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다 됐어요. 하지만 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산책로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김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했어요. 유럽에선 강은 밤이 되면 위험 요소가 돼요. 여긴요? 여긴. 밤이 강의 전성기네요. 그 말을 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어요. 체험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 제 몸으로 느낀 것. 선착장을 나왔습니다. 강변 산책로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크루즈 배가 다시 출발하고 있었어요. 다음 손님들을 태우고 불빛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이 도시는 밤을 숨기지 않는다는 걸. 대신 밤을 빛낸다는 걸. 그 빛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택시가 청계천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밤 11시.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조명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 시간에도 저는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 흐르는 소리.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청계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심 속 하천. 좁지만 또렷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맑은 물. 조명이 물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책로가 양쪽에 있었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저는 산책로로 발을 옮겼어요. 물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시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김태훈 씨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여긴 복개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2005년에 복원됐죠. 맞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가족이 보였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아이는 물을 가리키며 뭔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 옆으로 여성 둘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로 보였어요.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밝은 웃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20분. 유럽이라면 여성 둘이 혼자 걷지 않을 시간이에요. 특히 도심 하천에서.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누구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지나쳤어요. 징검다리였습니다. 돌이 물 위에 놓여 있었죠. 한 아이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씩.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죠. 아이가 건넜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애써요. 잘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기댔어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조명이 물결에 반사됐습니다. 반짝였죠. 김태훈 씨가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그저 강을 함께 바라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 밤에 위험한 적 없나요? 김태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사람이 많으면 안전하다. 그렇죠. 서로 보니까요. 서로 본다. 그 말이 중요했습니다. 감시가 아니에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 저는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노부부가 보였어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할머니가 무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거리를 두고.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리. 위로가 됐어요.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혼자예요. 혼자요? 네. 산책하러. 생각 정리하러.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맞았어요. 혼자 걷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생각하며 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쉼터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숨 쉬러 오는 곳. 다리 하나를 더 지나쳤습니다. 광통교였어요. 조명이 다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역사적인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이곳에 있었던. 저는 다리를 올려다봤어요.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낮에도 좋지만 밤이 더 좋아요. 왜요? 조용하니까요. 생각하기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했어요. 밤의 청계천은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존중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데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네요. 김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이 도시예요. 그게 이 도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 명령이 아니라 문화.
그게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는 산책을 마쳤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다시 보였어요. 빌딩들, 간판들, 가로등들. 시끄러운 세상. 하지만 방금 전까지 있던 곳은 고요했습니다. 그 대비가 놀라웠어요. 김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청계천을 돌아봤습니다. 물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걷는 하천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서울은 밤이 위험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제. 정말로 알겠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카페였습니다. 청계천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카페는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있었죠.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났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훈 씨가 음료를 주문하러 갔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외국인이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저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창가 쪽을 봤어요. 아, 루카스 씨요? 네, 알아요. 누군데요? 유럽에서 온 직장인이에요. 교환 근무 중이래요. 저는 루카스를 다시 봤습니다.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네, 부탁드려요. 김태훈 씨가 루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죠.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웃으며 일어났어요.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였어요. 서툴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리안 로젠탈이에요. 루카스 밀러예요. 독일 출신이시군요. 네, 맞아요. 루카스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김태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로젠탈 박사님은 도시 야간 안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루카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 그럼 서울이 흥미로우시겠네요. 네, 정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루카스가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뭐가요? 모든 게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말을 이었죠. 처음 왔을 때 겨울밤에 한강 가자는 친구 말 듣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했어요. 영화인데 강변에서 뭘 하냐고 물었죠. 루카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가 그냥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죠. 어땠어요? 충격이었어요. 루카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놀고 있더라고요. 추운데도. 라면 먹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네, 다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루카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아요. 겨울 강변은 비어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완전히. 루카스가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없으면 하루가 끝난 느낌이 안 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가 끝난 느낌.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일 끝나고 한강 가요. 거의 매일. 매일이요? 네.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혼자요? 대부분 혼자요. 저는 놀랐습니다. 혼자서 밤에 겨울 강변을. 무섭지 않아요?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유나린 씨도 같은 말을 했었죠. 루카스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조심했어요. 당연히. 지금은요? 지금은 서울이 집 같아요. 집.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밤은 쉬는 시간이에요. 여긴요? 여긴 사는 시간이에요. 사는 시간. 저는 그 표현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서울의 밤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루카스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한강에서 자주 해요. 일을요? 네. 벤치에 앉아서. 저는 상상했습니다. 겨울밤 한강 벤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모습을. 유럽이라면 불가능해요. 추워서도 안전 때문에도. 하지만 여긴 가능했습니다. 루카스가 웃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본 걸 유럽 동료들에게 말하면 안 믿을 겁니다.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로젠탈 박사님, 이 도시는 특별해요. 알아요. 진짜 특별해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가장 특별한가요? 루카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어요. 신뢰요. 신뢰? 네. 사람들이 서로를 믿어요. 그게 느껴져요? 매일요. 루카스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섰어요. 다시 일해야 해서요. 네, 감사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루카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도움됐어요. 루카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완전히.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외국인들 반응이 다 비슷해요. 어떻게요? 처음엔 놀라고 나중엔 익숙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있었으니까요. 놀라움에서 이해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상쾌했어요. 김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호텔로 가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걸을래요. 그래요? 그럼 같이 걸을까요? 네. 우리는 걸었습니다. 밤의 서울을.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1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 저는 싱가포르 호텔 방에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CNN 아시아 다큐멘터리 편집본. 최종 검토 중이었죠. 화면에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겨울밤의 한강. 눈썰매장, 크루즈, 청계천. 제가 직접 촬영한 장면들이었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였죠. 왜 서울은 밤에 무섭지 않은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라면 먹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겨울에도 사람이 모이는 강.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아린 씨였어요. 불안했으면 안 나왔겠죠. 그녀의 말이 화면에 자막으로 떴습니다. 루카스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서울에서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청계천이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조용히 걷는 사람들. 통제가 아닌 신뢰로 유지되는 도시.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이 보였죠.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는 달랐어요. 뭔가 다른 느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김태훈 씨였습니다. 다큐 오늘 방영되죠? 기대돼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저도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한국 시간으론 10시. 방영 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CNN 라이브 스트리밍에 접속했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밤을 내주는 도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제 다큐가 시작됐어요. 저는 숨을 참고 봤습니다. 모든 장면이 생생했어요. 마치 어제 일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나갔습니다. 다큐가 끝났어요. 앵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봤어. 대단하더라. 서울 가보고 싶어졌어. 진짜야? 밤에 그렇게 안전해?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CNN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댓글도 달리고 있었죠.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행정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성숙이다. 그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제도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믿으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나도 서울 가고 싶다. 겨울에 한강에서 라면이라니. 여자 혼자 밤에 산책할 수 있는 도시라니 믿기지 않는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가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느낀 걸 그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태훈 씨였어요. 박사님, 반응 보셨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정말요. 서울이 자랑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자랑스럽다. 그 말이 맞았어요. 서울은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을 믿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조회수가 또 올라갔어요.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100개가 넘었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이 다큐 덕분에 서울 이미지가 바뀔 것 같다. 한국 여행 계획 세워야겠다. 밤에 서울 가보고 싶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밤은 특별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신뢰로 빛나는.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럽연합 동료였어요. 마리안, 다큐 봤어. 정말 대단해.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우리가 배울 게 많아. 정말 그랬습니다. 서울은 가르쳐 줬어요. 안전은 통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신뢰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시민들이 만든다는 것.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리포트. 최종 결론. 이 도시는 밤을 닫지 않는다. 대신 시민에게 맡긴다. 그 선택이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문장을 적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결론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 검증된 것.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아직도 밝을 겁니다. 사람들로, 불빛으로, 신뢰로. 2월 초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엔 회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저녁 7시. 한강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장소.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땐 의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책로로. 강바람이 불었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커플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도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물결에 반사됐죠. 반짝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안 로젠탈, 최종 보고. 2월 초 서울 한강. 한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전 의심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겨울밤에 사람들이 강변에 있는지. 왜 아이들이 밤늦게 눈썰매를 타는지. 왜 여성들이 혼자 산책하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손으로 쓸어넘겼습니다. 유럽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밤은 위험한 시간이니까요. 강변은 통제가 필요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눈썰 매장 쪽을 봤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이 도시는 밤을 닫지 않아요. 대신 시민에게 맡깁니다. 시민들은 그 신뢰를 지킵니다. 스스로. 녹음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죠. 한 달간 적은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관찰, 인터뷰, 감상.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보여준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라는 것을. 손을 멈췄습니다. 노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문장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공간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도시가 시민과 함께 숨쉰다는 것.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강을 바라봤어요. 크루즈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불빛이 배를 감싸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저 좋아서.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김태훈 씨였어요. 또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보고 싶었어요. 많이 바뀌셨어요. 뭐가요? 표정이요. 편안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편안했습니다. 완전히. 김태훈 씨가 앉았습니다. 옆에. 함께 강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으니까요. 김태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서울이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어요. 집 같아요. 집이요? 네.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김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저도 웃었어요. 정말 좋은 말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집이 됐어요. 한 달 만에. 아니, 사실 처음 밤에. 이미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인정하지 못했을 뿐. 일어섰습니다. 김태훈 씨도 일어났어요. 산책하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명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사했죠. 가벼운 미소로. 저도 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썰 매장을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붐볐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 청계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걸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졌죠.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조명이 산책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저도 걸었습니다. 김태훈 씨와 함께. 말없이. 하지만 충만하게. 다리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징검다리였어요. 멈춰 섰습니다. 건너보고 싶었어요.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돌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균형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돌아봤습니다. 김태훈 씨가 웃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저도 흔들었어요. 다시 건너왔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익숙해진 겁니다.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분명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울 사람. 나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표현이었어요. 청계천을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심의 불빛이 다시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았어요. 김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호텔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혼자요? 네. 걸어서요. 김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저는 호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혼자. 밤의 서울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온했습니다. 완전히. 이 도시는 제게 가르쳐 줬어요. 밤은 끝이 아니라는 것.
계속되는 삶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신뢰가 있으면 어디든 안전하다는 것.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들, 사람들, 움직임. 모든 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오래도록 이 도시를 바라보며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고. 서울의 밤을 내주는 도시를.